안녕하세요. 몽골 유목민들은 어떤 가축을 기를까요? 가장 많이 기르는 가축은 무엇일까요? 당신에게 몽골 22번째 이야기는 몽골의 염소 야마입니다. 몽골의 첫 여행자들은 초원에서 풀을 뜯는 가축들을 보면 일단 양떼라고 소리칩니다. 저 푸른 초원과 하얀 양은 불가결의 조합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양떼 속에 적지 않은 염소들이 섞여 있다는 사실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검은 것은 염소, 흰 것은 양이라고 단정짓습니다. 문제는 반은 희고 반은 검은 가축을 보곤 당혹스러워합니다. 설마 양과 염소의 혼혈종?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와 달리 몽골의 초원에는 흰 염소도 많고 바둑무늬 양도 많습니다. 색깔만으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기 힘들지만 쉬운 방법은 뿔로 구별합니다. 염소는 양에 비해 뿔이 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있는데 양은 손수건만한 꼬리를 달랑거리며 뜁니다. 몽골의 유목민들이 기르는 5가지 가축은 소와 말, 양과 염소, 낙타입니다. 유목민들은 가축에 따라 풀어놓는 곳을 달리하는데 그것은 풀을 먹는 습성과 집을 찾아오는 능력에 따릅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는 따로 가르지 않고 한데 섞어 기릅니다. 그렇다고 먹는 습성이 양과 염소가 완벽하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양은 풀잎만 뜯어 먹는 데 비해 염소는 먹을 게 부족하면 뿌리까지 캐어 먹습니다. 뿌리뿐이 아니라 염소는 종이든 비닐이든 주머니에 든 껌까지 빼앗아 먹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유목민들은 양을 많이 기르고 염소는 적게 길렀습니다. 대략 8:2 정도의 비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차이가 좁아지더니 전도 직전까지 이르렀다 합니다. 2010년도 몽골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448만 마리의 양이 있고 염소는 1388만 3천 마리에 달합니다. 염소의 털은 캐시미어의 원료가 됩니다. 몽골 캐시미어는 질이 좋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를 막아주고 영상 40도에 달하는 여름의 더위를 견디는 몽골 염소의 털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그러다 보니 염소 털이 킬로그램당 몇백 원 하는 양털보다 몇 배나 비싸게 팔리면서 염소를 많이 기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먹어치우는 염소가 늘면서 몽골의 사막화를 부추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게 자본의 힘입니다. 자본은 염소보다 힘이 셉니다. 김승옥 소설가의 염소는 힘이 세다라는 소설이 아니더라도 몽골의 염소는 힘이 셉니다. 서로 기대고 뭉치기를 좋아하는 양들은 서로의 무게에 깔려 죽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염소는 그런 양들을 뿔로 들이받아 흩어놓아 유목민들은 염소를 일부러 양들과 함께 섞어 길렀다 합니다.
몽골의 염소를 야마라고 합니다. 염소는 정력도 강합니다. 시도 때도 가리지 않는 사랑으로 겨울에 태어나는 새끼들을 막기 위해 인공 피임 장치를 쓰기도 합니다. 왕성한 스태미너를 자랑하는 순염소에게 혹이라는 앞치마를 입혀서 교미를 막습니다. 양이나 염소의 어린 새끼는 게르 안에서 기릅니다. 강아지처럼 아이들이 데리고 놀던 새끼들은 조금 큰 뒤에도 어미들 틈에 끼지 못합니다. 어미들이 풀 뜯으러 나간 동안 우리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어미들이 마음 놓고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띄워놓는 것이지요. 어미가 집으로 돌아온 뒤에야 젖을 빨 수 있지요. 여행을 하다 보면 어디에도 목동이 보이지 않는데 양이나 염소 떼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해가 기울면 알아서 집으로 퇴근을 합니다. 온종일 밭에 엎드려 땀을 흘리는 농경민에 비해 유목민이 문득 부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가축들만 풀어놓고 주인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슬그머니 도둑이 훔쳐가거나 늑대들이 잡아갈지도 모르는데 몽골 운전사 말로는 어딘가에서 다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시력이 4.0 이상이라지만 그런데 양떼 주변을 얼쩡거리고 있자니 어디선가 오토바이를 탄 주인이 바람처럼 나타났습니다. 주인은 수백 마리의 가축들 가운데 한 마리만 없어져도 금세 알아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가축의 습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새끼를 잃고 혼자 우는 어미나 어미를 잃고 울어대는 새끼들을 보고 그걸 알아내는 거 아닐까요? 초원에 흩어놓은 양이나 염소들은 귀나 뿔에 페인트 칠을 하여 소유를 구분합니다. 유목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200마리 정도 기르면 먹고 살만한 형편이라 합니다. 몇천 마리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부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자도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유목민의 삶이지요. 비가 내리면 양들은 한 군데로 뭉친다고 합니다. 이때 벼락을 맞아 순식간에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조드가 몰려와 얼어 죽거나 가을에 내린 눈에 풀들이 얼어서 굶어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유목민의 삶이 거저 먹는 것만은 아닙니다. 유목민들은 양고기는 날이 더우면 상하기 쉬워 여름철에는 주로 염소고기를 먹습니다. 양에 비해 염소고기가 조금 질긴 편이나 부위와 조리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유목민 가정에 들러 양을 살 수도 있고 마을의 푸주간에서 고기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양이나 염소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고비의 경우 10만 내지 20만 뚜그릭 정도인데 원하면 도축을 해서 부위별로 각을 떠줍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는 주머니 칼 한 자루로 해결합니다. 앞다리를 X자로 뿔에 걸어 꼼짝을 못하게 한 뒤 뒷다리를 누군가 잡은 상태에서 명치 부근의 배를 10cm쯤 찢습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머리로 올라가는 대동맥을 끊습니다. 뇌에 피가 공급되지 않아 5분쯤 지나면 비명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고요히 세상과의 인연을 거둡니다. 그 다음에는 네 발목을 자르고 그곳에서부터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긴 몸통은
몸속의 피를 손으로 퍼내어 따로 그릇에 담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축 한 마리를 잡습니다. 어머니인 돼지를 피로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내장은 씻어서 순대를 만들고 살코기는 부위별로 각을 떠서 그늘진 게르 밑에서 말립니다. 끊어낸 머리는 집을 바라보게 놓아둡니다. 그리하면 가축들이 그 집으로 많이 들어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바양달라의 솜 부근의 유목민에게 염소를 한 마리 산 적이 있습니다. 카자흐 계통으로 배이는 안주인은 풀을 뜯어먹던 염소를 불러 모았습니다. 어떤 색을 원하느냐고 물어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여성들에게 좋다는 검은 염소를 청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운이 나쁘게 검은 털을 뒤집어 쓴 염소 한 마리에 뿔을 잡아 끌었습니다. 뿔을 잡힌 염소는 끌려와 자동차 지붕에 산채로 얹혔습니다. 흔들리는 차 위에서 줄이 느슨해진 염소가 창문으로 목을 늘어뜨리고 애절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여성 여행자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안 먹을래요. 안 먹을 테니 염소를 살려주라는 말에 몽골 운전사들은 난감해졌습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말과 같지요. 결국 줄을 단단히 동여맨 뒤에 캠프촌까지 실려간 염소는 저녁 식탁에 올랐습니다. 살려주라고 울부짖던 여성 여행자들은 두 손에 염소고기를 들고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염소고기를 안주로 보드카에 취한 여행자들은 게르 안을 뱅글뱅글 맴돌며 염소 신용을 했습니다. 염소는 힘이 셉니다. 양이나 염소는 허럭으로도 조리합니다. 내장이나 국물에서는 양고기 특유의 냄새가 나서 여행자들 가운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거나 잔치를 할 때 차려내는 허럭은 몽골의 귀한 전통 조리법입니다. 오르헌 폭포의 민박 게르에서 허럭을 했습니다. 이웃에 가서 사온 양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 게르 밑에 그늘로 몸을 숨기기 바빴습니다. 그런 양을 보고 주인집의 어린 딸이 다가와 품에 안고 무어라 귓속말하며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양은 신기할 정도로 차분하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주인이 칼을 꺼내서 끌고 갈 때까지 양은 평안해 보였습니다. 연하문 살쯤 되어 보이는 주인집 딸은 양이 죽어가는 장면을 무심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불쌍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말없이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양을 품에 안고 어린 소녀가 자장가 같은 곡조로 들려준 말은 마치 괜찮아, 죽는 건 무서운 게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허럭은 자갈을 불에 달고 찜통에 고기와 함께 소금, 당근, 감자 등을 넣고 물을 부어 쪄내는 조리법입니다. 양 냄새가 덜하고 고기가 골고루 연하게 익어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먹고 난 허럭 고기는 서늘한 그늘에서 말려 며칠씩 칼로 깎아서 먹습니다. 쪄낸 고기는 감자와 당근을 곁들여
식탁 위에 수북히 쌓아놓고 먹습니다. 이때 찜통 속에 있던 뜨거운 자갈돌을 손에 쥐고 아픈 곳을 문지르면 낫는다고 합니다. 쑤시는 몸에 뜨뜻한 찜질이 되어 시원하긴 하지만 양 노린내가 몸에 배는 게 흠입니다. 양고기의 진수는 갈비살입니다. 바야홍고르의 샤르갈 주트에서 몽골 가이드가 해준 양갈비 구이를 먹고 나서 그 맛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여행자가 있어서 한몽 조리 경연대회가 열리게 되었지요. 냄비에 갈비를 넣고 불고기 양념 소스와 마늘, 고추, 생강,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넣고 조린 한국식은 우선 냄새가 매콤하고 좋았습니다. 몽골식은 냄비에 물을 넣고 양갈비를 끓이다가 고기가 익을 때쯤 건져내어 프라이팬에 소금, 후추, 간장, 식용유, 양파와 정체불명의 소스를 넣어 프라이팬에 볶는 게 특이했습니다. 두 나라의 갈비 요리를 먹어보니 솔직히 몽골식이 더 맛있었습니다. 그 후로 여행 때마다 푸주간에서 양갈비를 사서 가이드에게 조리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맛이 나지 않고 허럭과 비슷한 요리가 되어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해 지난 뒤에 테르잉 차강로르에서 젊은 몽골 가이드가 자신 있다고 하여 부탁을 하였더니 과연 예전의 양갈비 요리 맛이 되살아났습니다. 조리법을 알려달라고 하니 실실 웃으면서 다음에 만나면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특별한 조리 기술은 없고 소스가 비결인 듯 했습니다. 맛을 본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칠리 소스 맛이라고 했지만 몽골 가이드는 펄펄 뛰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콤하고 달짝지근하며 고소한 맛, 무엇일까요? 다음에 만나자던 몽골 청년은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만난다면 잊지 말고 비장의 소스를 알아내겠습니다. 여름이면 양 대신에 하늘로 먼저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염소는 칭송받을 만합니다. 양이든 염소든 초원에 엎드려 풀을 뜯는 풍경은 평화롭습니다. 그 앞에서 고기 맛을 따지며 둘을 함부로 나누어 줄 세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땡볕에서 맛을 가리지 않고 풀이건 덤불이건 묵묵히 먹어치우는 염소야말로 초원의 먹방 수행자인 셈이지요. 오늘은 몽골 유목민의 대표적인 가축 염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다음 편엔 유목민들에게 똥은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좀 더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